그다음 268페이지 이제 보면 이제 등기 실행하고 완료의 절차 나인데 뭐 등기 실행은 뭐 다른 게 아니고 등기관이 이제 신청된 내용대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서 이제 기록하면 그게 이제 등기 실행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 실행 순서 나인데 원래 뭐 등기된 접수된 접수 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를 이제 하는 게 뭐 권리 이제 순서 그 부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그게 뭐야 부동산 등기 신청 사건 처리 시침 그리고 3번에 나 있는 등기부의 기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다 옛날 이야기야. 그 저기 종이로 할 때 그 내용이니까 그냥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269페이지 가시면 등기부에 이제 기록할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표제법 갑구 각각 뭐 등기하냐 그 내용 그거는 뭐 여러분들 등기부 양식 보면 그게 다 나 있으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뒤에 270페이지 가시면 등기 완료 후에 이제 절차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의 이제 절차 중에서 1번 등기 관리자에 대한 등기 필정 교부에서 나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등기관이 이제 등기가 완료가 되면 등기 필정을 이제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기 필정이 아니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이제 교부해 준 거하고 그 다음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등기가 끝났다. 신청된 등기가 끝났다. 즉 등기 완료만 통지해 주는 경우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자, 우선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하는 것은 이거는 등기 신청한 사람, 등기 신청인의 등기부상 등기 관리자로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작성해서 교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등기 신청인하고 그 다음 등기부상의 관리자로 등기된 사람 이 사람이 같을 때 이때 뭘 해주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인이 신청이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 소유자로 해서 등기가 됐다. 그러면 매수인에 대해 가지고 즉 권리자로서 즉 소유자로서 등기가 됐죠. 그래서 매수인에 대해서 뭘 해주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를 해줘요. 자, 그래서 일단 이 관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권리자로서 등기가 되는데 그 권리자로 등기될 때 신청한 사람이 권리자로 등기가 됐을 때 이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신청인하고 등기 신청한 사람하고 등기부상의 등기 권리자로 등기가 된 등기명인이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을 안 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게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니까 채무자의 권리를 누가 대신한 거예요? 채권자가 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만약에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신청은 채권자 명의로 해서 신청이 돼요. 근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 권리자로 등기는 누구 명의로 되냐? 채무자로 해서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신청인하고 등기부상 권리자가 일치 안 하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하지 않고 그냥 등기가 완료가 됐다고 등기 완료 통지만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일단 작성해서 교부하는 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부상 권리자로 뭐가 됐대? 권리자로서 등기가 됐대. 그때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게 1번이 2번이 건네입니다. 2번이 보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했을 때 이때 뭘 하도록 되냐? 등기필 정보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청한 사람이
등기부상 뭘로 됐을 때? 권리자로서 됐을 때. 이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권리자로서 신청인이 권리자로 등기가 되는 것, 그게 기억해 보면 각종 소유권과 관련해서 보존 등기 또는 권리와 관련해서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자, 그와 같은 등기가 신청한 사람이 뭐가 되냐? 권리자로 등기가 됐다. 그럼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와 관련해서도 일단 나중에 본등기 대비해서 가등기 할 때도 각각 교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리자가 이제 추가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공유자라든지 이게 추가되게 되면 권리자가 이제 권리자가 새로 생기니까 이때도 각각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등기 완료와 관련해서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보면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등기 명인이 신청하지 않았다. 즉 신청인하고 명인이 뭐예요? 같이 않다는 얘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칙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되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71페이지 가시면 대표적인 게 그게 2번입니다. 2번 대위자 등기 신청에 의한 피대위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가 대위자고 얘가 피대위자야. 그래서 얘한테는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하는 게 아니고 뭐만 해주면 되냐? 등기 완료 통지만 해주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하는 건 원칙은 신청한 사람이 뭐가 됐을 때? 권리자로서 등기가 됐을 때. 일치할 때만 뭐야? 교부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등기됐다는 거. 등기 완료 통지만 해줘.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뭐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거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등기 완료 통지. 이거 가지고 이제 제출하게 되면 네가 이제 권리자 맞구나. 그렇게 인정해요. 자, 그래서 일단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되는 거 그거 잘 봐두시고, 나머지 뭐 다음에 보고 272페이지 가시면 여러분들 그게 등기필 정보하고 등기 완료 통지 나이인데, 자, 그거는 이제 등기필 정보 작성해서 교부해 줄 때 완료 통지까지 함께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봤고, 아까 뭐 재발급 되냐 안 되냐 그거 물어보는데, 그 제일 밑에 끝에서 둘째 줄 보세요. 제일 밑에 끝에서 둘째 줄 보면 등기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종래 등기 필정을 대신해서 발행된 것으로 분실 시 재발급되지 아니하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발급은 안 해준다. 그래서 분실하게 되면 가서 확인 서면을 작성하든 뭐 그래야 된다. 그 이야기. 그래서 한번 잊어먹으면 그냥 그로 끝이에요. 다시 만들어 달라는데 등기관이 얼마나 바쁜데 다시 만들어 주겠어요. 자, 그래서 그까지가 여러분들 이제 등기 신청 절차인데, 그게까지가 한 3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정신없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등기법이 원래 그런 거 이게. 뒤에 있는 게 앞에 놓고 앞에 있는 게 뒤에 가고 뭐. 그 다음 281페이지 가시면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부동산 표시니까, 자, 토지는 일단 표시는 4개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부동산 표시와 관련된 등기인데,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고치는 거와 관련해서 두 가지 변경하는 경우하고 그다음 경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금 여기 관련된 내용은 등기부 원래 어디에다가 등기하는 사항이냐? 표제부죠. 그 표제부에 이제 등기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변경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이 없어지게 되면 또 멸실과 관련해서 등기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하고 경정인데, 자, 변경하고 경정 일단 등기사항 일부가 불이치한 거죠. 근데 변경은 불이치가
사후적으로 불이체할 때, 그 다음에 경정은 뭐야? 등기 신청할 당시부터 잘못했을 때, 이때 고친 게 뭐야? 경정 등기예요. 그리고 이제 변경이나 경정은 일단 지금 여기 나 있는 처럼 표시 부분에 대해서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에 권리와 관련해서 변경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 여기 뭐 표시 부분은 토지가 분할이 됐다. 분할이 되게 되면 이 부분 바뀌죠. 면적 바뀌고 집은 또 하나 부여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사후적으로 바뀐다. 뭐 전세금이나 전세기간, 자, 이런 게 정액이나 또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도 일부 변경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후적으로 바뀌면 뭘 해야 되냐? 변경 등기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 등기는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신청할 때 뭐 표시 부분, 뭐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자, 이런 거 뭐 잘못했다든지, 또는 권리 부분도 신청할 때 전세금이라든지 이런 거 잘못 기재했다. 그럼 이거 고치려면 뭘 해야 되냐? 경정 등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 전부가 다 없어졌다. 그럼 이때 하는 등기가 뭐야? 멸실 등기고.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일부가 멸실이 되면 이때는 멸실 등기하는 게 아니고 뭘 하냐? 변경 등기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교재는 지금 여기는 이게 나 있어요. 표시분에 대한 변경하고 표시분에 대한 경정하고, 그 다음에 권리에 대해서 경정 등기, 그 다음에 멸실과 관련된 등기, 이게 지금 여기 제4장에 나 있고,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 없고 5장에 나 있어요. 5장에 이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이게 나 있어요. 지금 할 것은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단 281페이지에 그게 이제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표시 관련해서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뭐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표시번호하고 접수연월 1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하고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여기 4개가 부동산의, 토지의 표시에 뭐야?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등기부상 등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282페이지 가시면 뭐 토지 표시와 관련해서 등기와 관련해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하고 토지 멸실 등기, 자, 이 두 가지가 여기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순화인데, 자, 사후적으로 이제 분리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번이나 지목이나 면적, 뭐 이 부분 여러분들 지적 공간정보법에서 뭐 토지 이동이 있죠. 그래서 토지 이동 중에서 특히 분할이나 뭐 합병, 지목 변경, 자, 이런 게 있게 되면 분할이나 합병이 있게 되면 이거 바뀌죠. 그 다음에 지목 변경하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이게 바뀌죠. 그래서 등기된 이후 이와 같은 토지 이동 사유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바뀌면 대장하고 등기부를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자, 그래서 원래는 뭐 1개월 이내 등기 명인이 사유가 있으면 1개월 이내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해도 가태료 위반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이와 같은 표시 변경 등기 특징 개선사항인데, 첫 번째 대장 등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지적 공부가 먼저 정리가 되고, 여기 지적 공부를 첨부를 해서 토지 표시 변경과 관련해서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때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 자, 이거는 등기 의무자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 신청이 아니고 단독 신청하는 게 이게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첫 번째 대장 등록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 공부가 정리가 돼야 이걸 가지고 뭐야? 변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번 단독 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 뭐 권리자다 의무자다 없습니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등기 명의인이 뭐야? 신청하는 거예요. 단독 신청하는 게 원칙. 자, 그 다음에 283페이지 가시면 신청정보하고 첨부정보 해서 나 있고, 그 다음에 가로 4번 지적소환청에서 이제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되면, 지적소환청에서 자, 등기소에다가 이제 변경됐다는 내용을 통지를 해주고, 변경 통지가 있게 되면 등기소에서 원래 직권회의에서 이제 각각 변경하는 거야. 근데 일단 1개월 이내 여기 신청이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회의에서 뭐라냐? 변경을 할 수 있다. 그냥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가태료 부과 안 하는 거야. 가태료 부과를 왜 안 하냐? 지적소환처에서 뭐 해주기 때문에 통지를 해주기 때문에 등기소에서 알기 때문에 이때는 가태료 부과를 안 해. 자,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잘 봐두시고 283페이지 가시면 그게 4번 부동산의 분합 이렇게 돼 있어요. 분은 분할이고 합은 합병이고 첫 번째 이제 토지의 분합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의 분할하고 그다음 토지의 합병하고 두 가지. 이거 공간정보법에서 다 하시죠? 아직 안 했나요? 할 거야 아마. 자, 여러분들 이제 그게 그림 보세요 이게. 자, 하나의 필지를 이제 두 개 이상 필지로 나누면 자, 이게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종전의 집원 100집원의 지금 면적 300제곱미터인 필지예요. 근데 이게 지금 200제곱미터하고 100제곱미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예요. 얘는 집원 종전에 있었죠. 분할하게 되면 종전 집원을 하나는 그대로 써야. 왜 그냥 어디서 쪼개져 놓은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 분할되는 토지와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집원에서 부분 중에서 최종 부분 그 다음 부분을 부여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0이면 그 다음 여기는 본분을 쓰는 게 아니고 부분 쓰는 게 100의 1. 얘는 기존에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 상이죠. 등기가 돼 있는 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300 중에서 100을 잘라서 하나 또 만들었죠. 얘는 없던 토지가 새로 만들어진 거 아니죠. 기존에 300 있던 거에서 뭐야? 그냥 물리적으로 그냥 잘린 거야. 얘는 등기부를 새로 만들어요. 근데 이때 만들 때 이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건 부동산 표시 변경에서 반. 그리고 얘는 기존에 등기 있던 거 그대로 씁니다. 쓰는데 면적분이 바뀐 거죠. 300에서 얼마로 바뀐 거야? 200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면적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가 불이차하기 때문에 면적 부분을 변경하는 거고 얘는 등기부를 하나 또 새롭게 등기 기록을 새로 만들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 개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284페이지 가시면 여기서 이기해와서 뭐 이렇게 놓는데 그건 시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분할하게 되면 새로 지번 부여되는 토지와 관련해서 등기부를 하나 뭘 해야 되냐? 만들어야 돼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개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그게 283페이지 그게 동그라미 1번에 그게 둘째 줄 얼토지예요. 얼토지니까 이제 100의 1이에요. 얼토지에 대한 등기 기록을 뭐 한다고 돼 있어요? 개설한다. 그러니까 새로 하나 기록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할하게 되면 등기 기록이 분할되어진 나간 토지와 관련해서 등기 기록을 하나 뭐 하냐? 만드는 거예요. 개설이 있는 거예요. 개설 하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 가시면 그게 합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합병한다는 이야기죠. 토지 합병은 두 개 이상의 토지를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하게 되면 이게 합병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갑의 토지가
300제곱미터고 그 다음에 을의 토지가 얼피지가 100제곱미터다. 자, 그러면 이제 집원은 100이고 여기는 101이야. 기존에 이것도 등기부가 만들어진 상이죠. 얘도 기존에 등기부가 있는 상이야. 얘는 또 이상하게 해놨네. 이렇게 하면 안 되네. 자, 근데 이걸 합쳤어요. 그럼 합치게 되게 되면 3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니까 합치면 면적이 얼마 된 거야? 400이 되죠. 400제곱미터가 되고 토지는 합병하면 집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개 중에서 선순위 집원을 써요. 그러면 집원 100집원을 쓴 거죠. 100집원을 쓴다는 것은 기존의 얼피지 이거 그대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얘로 합병되니까 얘는 기존 거는 얘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101집원 이게 지번이 없어졌죠. 그래서 여기 있던 등기부는 뭘 하냐? 폐쇄를 더 이상 안 쓰니까 폐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이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던 등기 기록 하나는 뭐가 되냐? 폐쇄가 돼, 폐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285페이지 가시면 3번 토지의 분필, 합필 등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분할하고 합병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분할하고 합병을. 그래서 그게 보면 갑필지가 300제곱미터고 을필지가 150제곱미터죠. 그리고 지금 분할하고 합병하면서 갑의 필지 300에서 100제곱미터가 을필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합필하게 되면 갑의 필지가 200이 되고 을필지가 100을 받아서 얼마나 되냐? 250이 되죠. 그럼 지금 종전에 갑필지하고 을필지 각각 두 개 다 등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한쪽 분할하고 한쪽 합치면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있던 등기 기록은 뭐예요? 번지가 새로 생긴 건 아니죠. 종전 기록은 그대로 있으면서 해당되는 면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면적 부분을 뭐만 하면 되냐? 변경 등기만 하는데. 변경 등기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서 시험 문제 출제되면 토지와 관련해서 분할이 됐다. 그러면 등기부 하나가 뭐가 되냐? 개설이 돼요. 그리고 토지가 합병만 됐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등기부 하나는 어떻게 되냐? 폐쇄가 돼요. 그 다음 토지가 분할하고 합병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개설이나 폐쇄는 없어요. 다 뭐만 하냐? 변경 등기만 하도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등기부 보고 뭐 어디서 이게 되었고 그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86페이지 가시면 그게 제일 밑에 저기 표로에도 정리가 되어 있죠. 토지 분합에 따른 등기 기록에 개설하고 폐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분필 등기를 하면 이거는 등기부 하나가 뭐가 되냐? 개설 만들어지고 폐쇄는 없고 그 다음에 합병했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개설은 없고 뭐는 있냐? 폐쇄가 있고 그 다음에 분필하고 합필을 함께 동시에 진행했다. 그럼 이때는 개설도 없고 폐쇄도 없어요. 각각 등기부상 기록되어 있는 면적 부분 뭐만 하느냐? 변경 등기만. 변경 등기. 자, 그래서 시험에 여러분들 이거 뭐 저기 어디서 이게 오냐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등기 기록이 하나 만들어지냐? 폐쇄가 되냐? 그 다음 변경하냐?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87페이지 가시면 토지 멸실 등기입니다. 자, 멸실 등기는 등기부가 멸실이 된 게 아니고 부동산 자체가 멸실이 된 경우에요. 그래서 토지와 관련해서 여기 뭐 300제곱미터가 전부가 멸실이 됐으면 등기명의인이
대장 정리하고 멸실 등기 이거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일부가 멸실이 됐다. 그럼 이때는 이제 면적 부분, 면적과 관련해서만 변경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라인은 의가 이제 큰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도 일단 단독 신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뭐 저기 공동 신청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 뭐 어디다 하냐 이건데, 자, 멸실 등기도 일단 표제부에 멸실됐다는 뜻 그 등기하고, 부동산 자체가 없으니까 등기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폐쇄하도록, 폐쇄. 자, 그 다음 288페이지 가시면 건물의 이제 표시, 건물과 관련해서 이제 사실관계, 그래서 건물은 소재, 지번, 건물번호를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구조, 면적, 그런 부분이 건물의 표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바뀌게 되면 표시 변경을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게 이제 건물의 표시 변경 등기. 자, 이것도 공동 신청이 아니고 단독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뭐 저기 1개월 이내 신청 안 하면 50만 원 이하 가치로 부과했는데, 자, 건물과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건축물 대장 소관청이 등기부에 통지해 줄 때 있어요. 그거는 지금은 이제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90페이지 가시면 건물의 분합 등기. 건물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야? 분할하거나 합병이 됐다. 그럼 여기서 분할하고 합병은 물리적으로 분할하고 합병이 된 거야. 건물 이미 지어졌는데 그걸 뭐 분할한다고 톱 가지고 가가지고 자를 거야. 아니면 합병한다고 가서 용접기 가서 뭐 붙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건물은 분할하고 합병은 그냥 등기부상 분할하고 합병하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에 이제 하나의 대지에 A동 건물하고 그 다음에 B동의 건물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건물 소유자가 따로따로 신청한 것도 돼요. 어차피 다 한 동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A동도 따로 등기부 하나 만들어서 보존 등기 신청하고, 그 다음에 B동도 따로 하나의 건물로 해서 등기 신청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또 뭐가 또 가능하냐면 A동 건물을 주된 건물로 하고 B동을 부속 건물로 해서 A동 건물 등기할 때 얘는 그냥 부속 건물로 이렇게 등기를 하는 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부속 건물로 등기를 했던 걸 얘를 따로 별도로 독립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때 독립이 되면 이게 뭐가 되냐? 건물의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으로 분할한 게 아니고 등기부사한 거예요. 별도로 독립시킨 거야. 그 별도로 독립시키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따로따로 등기했다가 이걸 합쳐요. 따로따로 등기되어 있던 걸 얘를 원래 독립되어 있던 걸 얘를 부속 건물로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냐. 그러면 이게 두 개가 합치지죠. 옛날에 있던 거 이거는 등기부 있던 게 합병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합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분할하고 합병은 물리적인 분할하고 합병이 아닙니다. 등기부상에 어떻게 처리하냐. 그래서 종전에 부속 건물 있던 걸 따로 독립시켜서 등기부를 하나 새로 만들게 되게 되면 그게 뭐가 되냐. 건물의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종전에 따로 독립돼 가지고 등기가 있던 걸 이걸 두 개를 부속 건물로 해서 이렇게 포함시킨 걸로 했다.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등기부 이게 있을 필요가 없죠. 이거는 얘는 뭐하냐. 폐쇄야. 그럼 이때가 건물에 뭐가 되냐. 합병이 되는 거야. 합병. 토지와 똑같아요. 토지와 똑같아요. 분할을 하게 되면 등기기록 하나 뭘 만들어야 되냐. 새로 개설해야 되고, 그리고 건물하고 건물이 따로따로 있던 건물이 합병됐다. 그러면 종전의 합병 대상에 들어간 건물은 건물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게 이제 그게
분할 등기하고 합병 등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게 가로 1번의 분할 등기가 그거고 가로 5번이 합병의 등기예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게 이제 특이하게 일반 건물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구분 건물 등기는 건물 일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고 뭐 그렇게 돼야 구분 등기가 돼요. 원래 일반 건물 그렇게 등기하는 게 가능한데 그게 구분 등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분이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1번에 분할 등기하고 5번에 합병 등기 그걸 일단 토지하고 같게 생각하면 돼요. 분할이 되게 되면 건물도 분할이 되게 되면 등기 기록 하나 뭘 해야 되냐?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합병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뭐 해야 되냐? 폐쇄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작년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건물의 합병이 출제되는데 몰라도 답을 찾아요. 찾는데 처음 보니까 많이 틀려. 300페이지 가시면 300페이지 문제 3번. 자, 300페이지 문제 3번. 이게 이제 작년 29회 시험 문제예요. 자, 그래서 그게 보면 건축물 대장에 갑의 갑 건물을 얼 건물에 합병하는 등록을 2018년 8월 1일에 한 후 건물에 합병 등기를 하고자 한다. 이때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표현 대상 건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지 합병하는 거하고 절차가 같아요. 그래서 1번 얼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건축물 대장상 건물의 합병 등록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합병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대장상 합병 등기가 끝나면 법적으로 아직까지도 의무사항은 1개월 내에 뭘 해야 되냐?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건물 합병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을 게을리하였어도 부동산 등기법상 과태료 부과받지 않는다. 지금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2번 큰행이고 그 다음에 3번 합병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얼 건물의 변경 전 그리고 변경 후 표시에 관한 정보를 신청 정보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옛날 내용하고 지금 바뀔 내용 같이 제공해야 돼요. 그 다음 4번 갑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 합병 등기가 허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토지 합병 제한 사유하고 똑같아요. 자 합병 제한 사유 즉 합병이 안 되는 거야. 합병을 할 수 없는 사유. 첫 번째가 지번 부여지역이 서로 다르다. 즉 동하고 리가 뭐예요? 다르다.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 소유자가 다르다. 그 다음 축척이 다른 경우. 자 이거 뭐 건물은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이제 토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네 번째가 대상 토지에 합병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외 등기가 있으면 합병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예외로 저당권과 관련해서는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의 등기 원인 연월일 그리고 접수 번호가 동일한 등기가 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합병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이 경우는 해주냐면
자, 지금 이제 100집어나 101집원 1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예요. 소유자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1억 원에서. 그래서 지금 A은행이 지금 저당권 설정했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합병이 되면 원래 A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에 대해서 담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합병이 되게 되면 3000제곱미터가 되잖아요. 그 얘는 1000제곱미터 저당권 설정했을 보다 3000이 되면 훨씬 나중에 팔 때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 이런 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저당권 설정되어 있으면 합병을 못하도록 되는 거야. 저당권 설정되려면 두 개 다, 두 피지 다 똑같은 내용으로 저당권 설정되어 있다만 허용되는 거예요. 그 이게 건물도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 A 건물에만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B 건물엔 저당권 설정 안 돼 있다. 그 합병시켜 놓으면 A 건물에 저당권 설정했던 사람이 땡 잡는 거잖아요. 없던 거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 이게 공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그게 토지와 관련해서도 합병 안 되는 사유예요. 그럼 건물에 오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되냐? 당연히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그게 이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합병 제한 사유가 있으면, 지금 이런 제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지금 만약에 지적소환청에서 이거 모르고 합병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합병을 해주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신청 각하하고 지적소환청에다는 그 사실을 뭘 해주냐? 합병 잘못했다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5번이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게 지금 3번 문제가 종전에는 뭐 토지가 이게 쭉 나있는데 건물로 해서 나왔지만 토지를 그냥 건물로 바꿔가지고만 놓은 거예요. 토지를 그냥 건물로 바꿔가지고 표현이렇게 놓은 거지 실질적인 토지 합병하고 합병 제한 사유하고 같은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게 건물과 관련해서 뭐 합병이라는 표현이 처음 나왔는데 내용 자체는 이게 옳은 게 없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뭐 토지 합병 제한 사유 알면 답은 이제 4번을 찾는데 사람들이 그냥 그날 헤매는 거예요. 건물은 처음 보니까 건물의 합병 그러니까 평소에 거의 수업 안 해 이게 굉장히 복잡해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단순히 하는데 내용 원래 복잡합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작년 시험 문제 출제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토지 합병은 들어봐도 건물 합병이 되느냐 거기서부터 생각이 그냥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많이 틀렸어요 이게.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들 못 본 거 나와도 잘 보면 답은 보여요. 자,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거 일단 잘 그 건물의 분할하고 합병은 그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봐두시고, 그 다음에 291페이지 가시면 대지권 변경 등기 나인데, 자, 이건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예요. 이건 대지권 등기는 나중에 제일 뒤에 하니까 5월달 가서 대지권 등기 그거는 따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 다음 292페이지 가시면 그게 4번 건물의 멸시 등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이제 멸시를 하면 멸시가 관련해서 건물 전부가 멸시라면 멸시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하고 특이한 게 가로 2번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부가 있다. 그럼 이때도 해당되는 등기와 관련해서는 뭘 해야 되냐? 멸실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가로 2번 그거 이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93페이지 가시면 신청 절차 나인데 토지하고 틀린 게 건물의 멸실 등기와 관련해서는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신해서 뭘 할 수 있냐?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토지하고 건물 각각 독립된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건물과 관련해서 건물이 멸실하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때는 누가 대신할 수 있냐? 대상 토지 소유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게 건물 대지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를 대위해서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게 토지하고 차이점,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만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294페이지 가시면 경정등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경정등기는 일단 등기부상 등기된 사항이 일부가 이제 불치해요. 근데 이거는 등기 신청할 때 처음에 착오에 의해서 신청하거나 또는 등기 신청할 때 빠진 경우, 그래서 빠진 경우 이게 옛날로 이야기하면 한자로 하면 유루가 있다 이렇게 되세요.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인데 그걸 기재를 안 했다. 그래서 등기가 빠졌다. 등기 안 됐다. 그런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뭐냐? 경정등기예요. 경정등기. 자,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보면 원시적 착오 또는 유루가 있는 경우 기대인데 뭐 한자로 하면 유루인데 원래 이제 등기할 사항이 빠졌다는 얘기. 빠진 것 이건 이제 다시 한 게 이제 유래. 자, 그래서 일단 당사자 신청할 때 착오가 있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이 등기할 때 잘못한 경우하고 두 가지로 나눠져요. 그래서 당사자 신청 자체에 착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 표시 부분을 당사자가 신청할 때 착오에 의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고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대장들은 이제 첨부해서 가까이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295페이지 가시면 권리에 관한 경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할 때 권리 부분 잘못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경정할 수 있냐 그 내용인데 일반만 봐두시고 권리 자체 신청된 내용하고 등기된 사항 권리 자체가 바뀌거나 아니면 권리자 전체를 바꾸는 식으로 경정하는 것은 허용이 안 된다. 그래서 신청할 때는 전세권 설정 이렇게 해서 등기가 전세권 설정을 해서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자 이걸 전세권 설정 등기된 걸 소유권 이전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이제 경정 신청한 게 가능한 얘기예요. 권리 성질이 틀린 거죠. 얘는 제한물권이고 얘는 소유권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이는 권리 자체가 뭐야? 바뀌는 거죠. 그냥 만약에 전세권 설정할 때 전세금 원래 신청서에는 뭐 1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 등기가 1천만 원 됐는데 신청서 작성할 때 공 하나 빼서 잘못했다 해서 신청하는 걸 봐요. 그냥 내용 일부가 바뀌잖아요.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되는데 권리 성격 자체를 아예 바꾸는 거 이거는 뭐야? 허용이 안 된다 그 이야기. 그리고 마찬가지로 권리자 자체를 다 바꾸는 것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내용인데 뭐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296페이지 가시면 등기 명의인 표시 부분에 이제 경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할 때 뭐 성명 이런 부분 잘못 기재가 된 경우에요. 자 원래는 홍길동인데 신청하고 등기가 된 게 이렇게 됐다 이게. 근데 주민등록번호 얘는 뭐 80 뭐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는 8000 뭐 주민등록번호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주민등록번호 같으니까 동일로 인정이 되면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름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완전히 다르다. 이건 통해서 인정 안 되죠. 이때는 뭐예요?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이제 가로 1번이 이제 큰이.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은 이제 처음 등기관이 등기할 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이때는 각각 직권에 의해서 자기가 경정하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당사자가 발견했을 때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요. 자, 그래서 297페이지 가시면 제일 위에 가로 1번 직권에 의한 경정이 되어 있습니다. 등기관이 이제 가오로 자기 잘못에 의해서 등기가 이제 된 경우 이때 자기가 발견하게 되면
직권에 의해서 경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직권에 의해서 경정했을 때는 관할 지방법원장한테 뭘 해야 되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2번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2번 신청에 의한 경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등기관 잘못한 걸 등기 명의자가 발견했다. 그러면 고쳐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이제 경정인데 등기관이 신청에 의해서 각각 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건 일단 위에 직권하고 틀린 건, 직권은 자기가 직접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지방법원장한테 보고하는데, 지금 가로 2번은 자기가 잘못했지만 일단 등기부상 명의인이 발견해서 신청한 거죠. 신청해서 바꾸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법원장한테 보고는 안 해. 그 부분이 이제 차이예요. 자, 그래서 뭐 나와 있는데 일단 보시고, 그래서 여기는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시 한 번씩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건물의 합병이 그냥 출제가 됐어요. 303페이지 가시면 권리와 관련해서 이제 등기예요. 여기가 한 4문제, 4문제에서 한 5문제. 여기에 이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여러분들 뭐 소유권 보존 등기부터 해서 뭐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또 쭉 가다 보면 뭐 말소 등기, 말소 회복 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기, 등기 뭐 해서 등기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론이 없어요. 그냥 케이스 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론에 의해서 딱 떨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 좀 분량도 좀 많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민법이 물권법 쪽이 이해가 돼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어요. 그래도 힘들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험 보려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는 여기 303페이지부터 해서 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2월달까지 이제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한번 끝나고 3월달 들어가면 3월달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지금 1, 2월달 진도 나갈 때 안 나갔던 부분, 안 했던 부분 그쪽으로 해서 해요. 그러면 이제 3월하고 4월까지 하면 1, 2월, 3, 4월 하면 거의 여러분들 내용이 한 70% 정도 돼요. 70% 정도 되고, 그 다음 5월하고 6월 들어가면 아마 요약집하고 교과서 같이 나가요. 그러니까 5월하고 6월 달에 할 때는 거의 시험 관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하고 6월 그렇게 끝나고 7, 8달 들어가면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1, 2월, 3, 4월 이건 두 번 나눠가지고 진도 나눠가지고 이제 진도 나가고, 5월하고 6월은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부터 여러분들 연휴니까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마지막 그냥 휴가다고 생각하고, 이번 설 연휴는 그냥 공부하지 말고 그냥 놀 만큼 그냥 노세요. 더 이상 놀 시간이 없어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